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이 원래는 현대상선이었어요. 현대상선이었는데 현대상선은 무엇보다 해운주는요. 한국의 그 조선업이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중공업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했었던 게 한 20년, 30년 전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었어요. 그렇죠? 상선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이 교역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이 변화가 있어 왔냐면 배보다는 그렇죠? 배보다는 이 고부가 가치 상품들이 에어로 쏘는 그쵸 이 비행기로 보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 HMM이 장기적인 침체 구간을 겪어 왔었던 거죠. 그런 부분을 여기 장기 차트를 보면 나옵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빠졌어요. 무려 한 5년 6년이나 그쵸. 그리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 시점을 맞아서 여기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HMM은 지금 매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각이 만약에 매각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걸 먼저 알 수 없죠. 그쵸? 우리가 뭐 매각 주관사도 아니고, 그리고 매각을 할 수 있는 뭐 이 엄청난 기업을 매각을 우리가 붙어서 무언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됐을 때 지금 가격에 빗대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HMM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그쵸? 의리로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장기 차트를 열어서 보여드렸잖아요. 얼마입니까? 이게 32만 원에서 얼마예요 이거? 6,000원. 그냥 99%로 하죠. 그냥 네 99%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고가에 물려있는 매물들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시간도 오래됐고, 그리고 이 고가에 물려있다고 한들 지금 크게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국면 이쪽에서 실적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서 주식을 많이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매각에 대한 이야기, 그쵸?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실적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주가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되게 의문점이 들 거예요. 이러다가 과거에 이런 상황을 한번 열어보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무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을 주식시장에서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자, HMM의 대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그렇다는 건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는 거죠. 공적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쭉 올려보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외 1인. 그쵸? 여기서 얼마를 갖고 있어요? 61%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산업은행, 즉 정부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채권단이라는 거예요. 채권단. 그쵸? HMM의 빛을 다 떠안고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용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괜히 여기다가 이 회사 하나 살리자고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게 아니라 HMM이 죽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마불사라고. 그쵸? 그리고 상선 쪽은 원래 조선업하고 같이 한국이 엄청 강세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010년 이후에 부피가 작아진 교역품 때문에 상선 쪽에 대한 비중이 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쪽에 투입되어 있는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망하지 않는구나. 그쵸?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왜? 끝까지 살려둘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 즉 내가 위험을 감수를 하면서 수익을, 그쵸?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게 주식 투자죠. 그쵸? 이렇게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있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대비해서 여기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큰 상황이 HMM이다. 그쵸? 근데 제가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주봉으로 제가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HMM이 코로나 국면에서 2,000원부터 5만원까지 올랐어요. 25배 정도 되네요. 그쵸? 25배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크게 올랐는데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신고가다. 신고가. 근데 신고가는 뭐다? 선반영의 첫 번째 단계다. 그쵸? 선반영은 뭐다? 실적보다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러면 실적 한번 보면 되겠죠? 실적 봅니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20년 9,800억, 21년 7조 3천억, 22년 9조 9천억, 그쵸? 올해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1분기와 2분기 봅시다. 23년 3분기, 23년 1분기, 그쵸? 여기 뭐예요? 실적이 3천억.
1600억, 올해 예상치 1500억 잡혀있죠. 이거 더한 거에 7700억, 그쵸? 실적 감소가 9조 9천억에서 7700억까지. 그러면 경기가 망가지고 있든, 그쵸?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기가 망가지는 부분을 이제서야 23년도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이 먼저 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했죠. 뭐에? 선반영, 그쵸? 실적에. 그러면 지금 실적이 나빠졌는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됐는데 이해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앞에 좋은 건 뭐예요? 실적이에요. 그쵸? 실적이 좋은 건 뭐예요? 최대 실적을 넘는 게 아니라 직전 실적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HMM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적. 그리고 22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9조 9천억. 그쵸? 9.9조. 그러면 9.9조가 나왔는데 주가 회복이 안 됐죠. 이때는 7조 대였는데 주가가 올라갔고. 그렇다는 건 앞에 좋을 부분은 5만 원까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저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일봉을 보면 그쵸? 서서히 22평에 타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평균 가격 자체를 낮추죠. 뭐가? 이평선이.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는 건 정배열의 초입 구간입니다. 정배열의 초입 구간. 자, 제가 이 중급 종목들이 있어요. 뭐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무조건 신고가부터 매매하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이건 실적이 완전히 꺾인 상황이 올해 나왔잖아요.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뭐보다? 23년도 올해보다. 그러면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효율을. 그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돼요.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이미 충분히 내렸습니다. 9조 9천억부터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내렸고 올해는 낮아졌는데 오히려 주가의 하락폭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줄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는 반등에 임박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 최악의 경기 상황을 우리는 거쳐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의 상황이 남아있긴 해요. 금리가 낮아질 때, 그렇죠? 금리가 낮아질 때 어떤 시장에 쇼크를 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금리를 낮춘다는 건 이제 경기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높은 금리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지금 엄청 빠졌잖아요. 코스피 2300입니다. 코스피가 뭐 1800 갈 수 있다, 1600 갈 수 있는데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도 2000에서 2300포인트 2000 초반이었고 15년 전에도 2000에서 2300포인트 2000 초반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주식시장이 먼저 반영한 그 수치 자체가 15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년째 한국 시장은 성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평균치를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물려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지만 이 구간에서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HMM을 기준해서 무조건 가격을 앞세워서 매매를 하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이미 15년 전에도 2300은 보던 이 지수입니다. 2007년도에 시장이 급등하면서 발생하기 223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까지인데 그 정도 나오고 나서 지금도 2300이라는 건 15년 때 성장이 없다는 거고 HMM은 성장한 폭을 이미 주가가 5만 원대 반영을 했고 이제 70%씩 빠져가지고 15,000원대 등락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자. 보유하고 있더라도 여기선 절대 무조건 보유하고 있자. 근데 이런 보유하는 과정에서 뭘 한다? 효율을 높이자. 어디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실제 단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단기 매매에 대한 성공률은 자 보세요. 10월 30일 오늘이죠. 장 시작 전에 나간 STX 중공업 5%대 이미 오전 중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이것도 5% 이상 오전 중에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거의 뭐 25%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CCS 한번 볼게요. 20%에서 25%대 등락을 보였는데 자 보세요. 지금 고가에서 조금 조정을 받아서 17에서 18% 정도까지 내려왔죠. 그쵸? 근데 아직까지 매도 구간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쵸? 종가까지 가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왜? 충분히 싸게 샀으니까. 이미 이 구간대는 CCS는 10%대 수익을요. 몇 시에? 오전 10시 38분에 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시장 관련된 이야기, 그쵸? 시장 관련된 내용과 이걸 토대로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신고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다. 이런 공부를 무조건 효율을 높이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해놔야 시장이 좋아지면 수익의 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것보다 더 좋은 내용은 없다. 왜? 시장은 항상 신고가를 거쳐가면서 시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제가 딱 1000명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할 텐데 모두 무료입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입장 방법은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고 오셔서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면 진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공부는 무조건 맞는 공부가 되어야 돼요. 맞는 공부가 뭐예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도 10%대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쵸? HMM을 기다리면서 내가 단기 매매로 수익 금액을 늘리고 그리고 HMM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 이 구조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의 구조를 단타와 함께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자, 그리고 다시 HMM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이제 22평, 62평 넘을 거다 이런 것도 사실상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뭐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 기다리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2차 전지가 엄청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2차 전지가 시장 주도주였다는 건데 시장 주도주가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지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새로운 주도주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종목이 발생할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 매매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시장이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서 위험 요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요 내용을 파악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을 찾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HMM의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HMM을 보유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2주가 넘어간다. 이 내용은 뭐냐면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서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았어요. 그랬을 때 2주가 넘어가면 수익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그때는 장기 투자로 전환을 시킵니다. 장기 투자는 얼마다? 3개월이다. 그렇죠. 3개월. 이 3개월이라는 건 시장의 시세가 나오는 이 기간 자체가 3개월 이상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중간에 조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3개월 동안 정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조정을 보이더라도요, 정말 좀 크게 맞습니다. 5%, 10%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20%대, 30%대, 많으면 40%대까지 조정을 줍니다. 이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면서 다시 물량을 늘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가격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HMM은 지금 뭐 차트를 보고 매매하자 뭐 이런 부분 싹 다 무시하시고요. 무조건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을지, 왜? 실적이 꺾였으니까 내가 넘어야 된 24년도, 그쵸? 지금 4분기 진행 중인데 24년도에 실적이 조금만 나와도 9천억대의 실적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왜? 최악의 상황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미국 GDP 나온 거 보셨죠? 4.9%.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경기 탄탄해요. 그리고 시장 이거 금리 함부로 뭐 내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까지 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기로 공략하면서 3개월씩 연장시키는 장기 투자를 병행해 간다. 그게 HMM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MM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를 왜 발생시켰을 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놨으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HMM의 20년과 21년도에 시세를 발생시켰을 때도 신고가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대시세 구간, 정말 5배, 10배씩 올라가는 대시세 구간도 신고가를 거쳐가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꺾이는 상황이 나와야 이제 반등을 모색할 거라고. 그것처럼 시장의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단지 내용이 변하면서 뭔가 좀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신고가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달아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